자, 이번 시간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두 동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봐봐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요. 이놈이 예를 들어서 이놈이 나타내는 동경이 알파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눈에 보이는 각도가. 자, 근데 봐봐요. 내가 또 보라색으로 동경을 나타내 볼 건데 이놈이 일치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일치해.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봐봐요. 이 각도가 봐봐. 만약에 한 바퀴를 더 돌고 와서 여기까지 왔어도 동경은 일치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눈에는 잘 봐봐요. 알파와 베타가 어떻습니까? 알파와 베타의 눈에 보이는 차이가 몇 도입니까? 0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뭐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얘네들의 각도를 각각 뭐라고 나타내야 된다? 일반 각으로 나타내야 된다. 일반 각으로 나타내려면 자, 요 둘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건 0도지만 자, 일반 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360도 곱하기 n을 써주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360도 곱하기 n 대신에 뭐라고 쓰자?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쓰자. 2파이 곱하기 n을 우리는 2n파이로 쓰기로 한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2n파이다. 눈에 보이는 각도는 0도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0을 써준 건데 뭐 쓰나 마나 어차피 똑같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어찌됐든 두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는 둘 사이의 위치 관계를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되는구나.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자, 두 동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X축 대칭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자, 내가 한 동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 자, 이 각도가 알파다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X축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놈은 자, 이렇게 되어야겠죠. 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버렸을 때 한 바퀴가 다 돌진 않았지만 이만큼이 베타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항상 X축에서 양의 방향으로 각을 재줘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딱 보시면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죠? 이만큼이 알파면 요만큼도 알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결국에 이거 아닙니까?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해버리면, 그죠? 베타랑 알파를 더해버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각도는 몇 도예요? 360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결국에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가 될 거고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일반 각으로 나타내면 2n파이 플러스 2파이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을 건데 자, 우리 이 뒤쪽에 있는 각도는 항상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 즉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2파이를 요 안쪽으로 어차피 n이 정수일 거기 때문에 요 안쪽으로 싹 넣어주시면 이놈은 결국에 2n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동경에 대한 위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거 내신에서는 빈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가볼까요? 만약에 두 동경이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라는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이거 무조건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볼게요. 자, 한 동경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알파라고 표시를 해볼게. 자, 그러면 다 두 번째 동경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항상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각도를 재고 베타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인 이상 이만큼의 각도랑 요만큼의 각도가 이제 둘이 같아 보인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너를 알파라고 두시면 우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알파와 베타를 이번엔 더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각도가 몇 도야? 파이죠. 즉 180도야. 그치? 파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반각으로 나타내 주시면 앞에다가 2n파이 더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거. 자, 또 가볼까요? 만약에 두 동경이, 자, 이번엔 뭘로 가볼까요? 원점 대칭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요만큼이 알파라고 해보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동경을 그릴 건데 얘는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y축 대칭도 시키고 x축 대칭도 시켰단 얘기야. 자, 그럼 얘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네가 베타야. 항상 양의 방향으로 각도를 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알파랑 베타를 더하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잘 보니까 자, 요 각도랑 이 각도는 같죠. 막곡지각이잖아. 보니까 네가 알파면 얘도 알파가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빼버리면, 그죠?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빼버리면, 자, 얘가 180도가 되는 거 보입니까? 베타에서 알파만큼 들어가면 결국 요 각도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180도죠? 자, 그래서 얘도 눈에 보이는 각도는 파이 180도인데 앞에다가 일반각 표시 2n파이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근데 좀 약간 좀 특이한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또 특이한 표현 다섯 번째 정리할게요. 자,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다 라고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 y는 x 대칭,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y는 x 대칭이면, 자, 뭐 그냥 y는 x 한번 그려볼까요? y는 x 한번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y는 x야. 됐죠? y는 x가 그려졌고요. 자, 첫 번째 동경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가 알파다. 자, 두 번째 동경 그릴 건데, 요 y는 x가 이제 나 거울의 역할을 해줄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이 베타다. 자, 근데 얘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너의 각도가 알파면 이놈의 각도도 알파가 되겠다라는 거는 이건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타랑 알파를 더하면, 자, 뭐라고요? 베타랑 알파를 더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각도가 몇 도입니까? 90도죠. 90도니까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분의 파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얘 일반각으로 나타내야겠죠? 앞에다가 2n파이를 더해주자. 요거 이제 뭐 자동으로 가실 수 있겠죠? 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또, 자, 뭐 이런 특이한 표현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죠. 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잡아주시고요. 잘 봐봐. 한 직선 그냥 그려 이렇게. 한 직선을 그린 다음에 보세요. 네가 알파야, 그지? 그러니까 알파가 요 방향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야, 그지? 요 방향. 그럼 베타는 이 반대 방향이지. 베타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가 베타란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또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직관적으로 봐봐요. 네가 알파라는 거 이제 눈에 딱 보이지. 막곡지각이니까. 자,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빼주면, 그지? 자,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빼주면 몇 도입니까? 이 파이, 즉 180도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2n파이 더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 봤는데 이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봐야겠죠. 자, 문제까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형해결의 법칙 663번인데 보세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시험 보는 상황에서 살짝 그려보세요. 자, 네가 세타고요. 이게 7세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7세타와 세타는 눈에 보이는 각도의 차이가 몇 도야? 0도죠. 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고요. 앞에다가 2n파이 더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6세타가 2n파이니까 이 상태에서 세타는 뭡니까? 3분의 n파이가 되겠죠. 3분의 n파이다. 자, 근데 봐봐. n 값은 뭐라 그랬어요? 정수라 그랬지. 바퀴수란 말이야. 양의 방향으로 돌면 1, 2, 3이 되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자,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셋 n에다가 뭐 0 넣어보고 싶은데 0 넣으면 뭐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n에다 2를 넣어주시면 세타는 3분의 2파이. 자, 3 넣어주시면 3분의 3파인데 뭐 3분의 3파이는 뭐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죠.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두 개의 각도를 구해봤습니다. 자, 665번도 가보겠습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어요.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자, 보겠습니다. 자, 이놈도 보시면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놈을 내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5세타는 자, 원점 대칭이니까 y축 대칭, x축 대칭 둘 다 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만큼이 5세타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봐봐. 5세타에서 이만큼도 세타인 거 맞지? 그죠? 5세타에서 세타만큼 빼주면 5세타에서 세타만큼 빼주면 4세타가 될 건데 이놈은 결국 눈에 보이는 각도는 파이가 될 거다. 그죠? 180도니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2n 파이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4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2n 파이 플러스 파이고요. 자, 세타는 양변 4로 나눠 주시면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n에다가 뭐 정수값을 넣어줄 건데 여기다가는 n에다 0 넣어도 되겠습니다. n에다 0 넣어주시면 자,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n에다 1을 넣어주시면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되나요? 예. 4분의 3파이를 구하면 저 봐봐. 이 범위는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죠? 4분의 파이밖에 안 되겠죠? 네. 요러한 느낌이었고요. 자, 667번 가보겠습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5세타를 나타내는 놈과 2세타를 나타내는 놈. 자, 2세타가 만만하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2세타. 자, 그리고 5세타. X축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5세타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요만큼이 5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살짝 요만큼이 2세타겠지. 그죠? 자, 그래서 5세타와 2세타를 합치면 7세타가 될 거고 요 놈은 결국 몇 도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 360도인데 이거 어차피 동경이 똑같으면 같은 각도니까 그냥 0도다 라고 생각해도 되죠. 자, 그래서 앞에다가 2n파이를 더해 주겠다. 자, 그래서 세타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7분의 2n 파이가 되겠다라는 건데 자, 각 세타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봐봐. 내가 n에다가 0을 넣으면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n에다가 1 넣으면 자, 그냥 한번 세볼까요? n에다 1 넣으면 7분의 2파이죠. n에다가 2 넣으면 7분의 4파이, 3 넣으면 7분의 6파이. 뭐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지? 그 다음은 뭐겠어요? 7분의 8파이니까 얘는 범위 바깥으로 나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일단 요 문제들은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